안녕하세요. 9월 3일 오후 몇 시지? 문학기행 홍보부팀 보이는 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문학인의 밤 진행을 맡은 DJ 서윤입니다. 저희는 오늘 반딧불이 빛이 은은한 무주에 왔는데요. 오늘 문학인의 밤 코너에서는 윤규섭이라는 인물에 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 이매교 박사님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윤규섭 평론가를 연구하고 있는 박사 이매교입니다. 박사님, 문학인이자 평론가이신 윤규섭이라는 인물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절산 윤규섭이라는 인물은 전라북도 남원 출신의 문인으로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평론가인데요. 작가의 정열과 문학의 사상성, 지성 문제와 휴머니즘 등을 저술했습니다. 정말 명작이죠. 오, 전북 출신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절산 윤규섭은 전주보고를 졸업하셨고 졸업 후에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다가 3년여간 감옥 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사회운동이라면 어떤 사회운동을 하셨을까요? 윤규섭 선생님은 당시에 동맹유학을 주도하고 신간의 활동을 했다가 일제의 탄압이 심화된 1930년에 언론, 출사, 결사, 연구의 자유를 촉구하는 경문을 배포하다가 서울로 압송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사님, 제가 알기론 절산 윤규섭은 1937년에 문단에 데뷔하셨고 또 이론보다는 원칙과 실천을 강조하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오, 아주 잘 알고 계신군요. 맞습니다. 절산 윤규섭은 37년에 문단항변 그 사상적 혼미에 대하여 라는 평론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원칙과 실천을 강조했다는 점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보자면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세계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상실되며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개별적인 이론 탐구로 안착해버렸어요. 이때 사회주의 운동으로 2년간 복역한 경력이 있는 윤규섭은 탄압과 변절의 시기에도 반일적인 평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을 만큼 실천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천을 현실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절충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의심이 필요 없는 당위라고 여기는 다혈질적 원칙주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박사님. 여러분, 박사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윤규섭 평론가가 중시했던 부분이나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직접 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1930년대 중반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의 해체 이후에 절산 윤규섭이 발표한 비평은 대개 당대 문단의 관심사와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이 평론들에서 윤규섭은 무산계급의 해방을 위해서 노동자, 농민 등을 대상으로 삼은 계몽적 성격을 문학인 계급문단에서 중시했던 계급성이라는 개념을 작품으로 평가하는 기본적인 잣대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계급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회의 계급의식이나 사상에 맞는 특성을 의미한다고 조사를 해봤는데 맞을까요? 와, 조사 너무 잘해오셨는데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절산 윤규섭은 계급성을 강조했죠. 그런데 계급성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윤규섭은 계급성뿐만 아니라 예술과 계급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허구성의 개념 또한 중시했어요. 윤규섭 비평의 가장 핵심적이고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계급성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윤규섭은 소설과 허구성의 문제, 예술적 형상의 개괄이라는 평문을 통해 당대의 리얼리즘론이 암담한 현실과 세태만을 중시하여 계급성을 중요하지 않은 범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진단했고 문학의 기본적인 특성이 허구성인 만큼 문학의 계급성은 이 허구성을 통하여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왔어야 했나 봅니다.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광복 이후 윤규섭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1945년 광복 후 윤규섭은 이마 중심의 좌우파 문인들을 망라한 범문단적인 문학단체인 조선문학건설본부에 반발하여 이기영, 현서량, 이동규 등과 함께 사회주의 문학단체인 조선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 카프를 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남로당의 지령으로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카프가 합쳐지게 되자 윤규섭은 이에 불만을 품고 월북을 하게 됩니다. 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요? 제 설명이 필요가 없겠어요.
맞습니다. 윤규섭은 월북한 뒤 1946년에 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의 중앙집행위원이 되었고 이 시기 이후부터는 윤세평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그럼 절산 윤규섭은 광복 후에도 월북해서도 계급성과 허구성을 중시했나요? 네, 윤규섭은 광복 후에도 현 정세와 문화 전선,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라는 평문을 통해 여전히 계급성이라는 미적 범주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윤규섭 비평의 논리는 광복 후 북한의 기본적인 문예 정책의 기초로 자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문학과 생활, 이것은 어느 때나 문학의 기본 문제. 이러한 명제가 윤규섭 비평 전반을 대변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박사님과 함께 윤규섭이자 윤세평인 평론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네요. 청취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문자들을 보면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니 감사합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이매교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주의 밤과 함께 있는 반딧불이 빛을 보며 잘 자요.